안녕하세요. 데이터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의학 미스터리 탐정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 안전합니다 하고 도장 꽝 찍은 신약이 있었어요. 위산억제제인데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실제 환자들한테 처방했더니 글쎄 위장관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다던 약이 왜 갑자기 해로워 보일까요? 도대체 이 데이터 뒤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는요, 바로 연구 환경의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아주 깨끗한 실험실 같은 임상시험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온갖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 바로 관찰 연구가 있죠. 느낌 오시죠? 우리의 범인은 바로 이 복잡한 현실 세계 데이터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탐정에게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과관계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설계도 같은 거죠. 네, 바로 그 설계도가 뭐냐면 이름은 좀 어려워요. 인과관계 유향 비순환 그래프, 줄여서 그냥 DAG, DAG라고 부를게요. 이름은 복잡해도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생각을 눈에 보이게 정리해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 위에 점, 그러니까 노드를 찍어서 변수들을 표시하고 화살표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 방향을 쫙쫙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도는 어떻게 그리느냐? 아주 논리적이에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탐정이 용의자 목록을 쫙 뽑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 즉 노드들을 전부 다 꺼내놓는 거예요. 둘째, 전문가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일 거야 라고 가정하면서 화살표를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일 중요한 건데 A가 B를 만들고 B가 C를 만들었는데 C가 다시 A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순환 고리는 없어야 해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배관공이 집 설계도를 보고 어디서 물이 새는 것처럼 연구자들은 이 DAG라는 설계도를 보고 데이터의 편향, 그러니까 데이터의 누주 지점을 찾아낸다.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DAG는 바로 잘못된 결론이 줄줄 새어나오는 그 구멍을 정확히 짚어내는 우리만의 특별한 설계도인 셈입니다. 자, 이 인과관계 지도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사건들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3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일종의 단골 용의자라고 할까요? 바로 교란 변수, 충돌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이 세 녀석의 특징만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분도 어떤 데이터 미스터리든 해결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제목은 숨겨진 범인입니다. 역학에서는 이 숨겨진 범인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란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교란이라는 게 뭐냐면요, 뒤에 숨어있는 제3의 요인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술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A랑 B가 범인 같은데 알고 보니 뒤에서 C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아주 쉬운 예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쓰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낼까요? 에이, 말도 안 되죠, 그쵸? 진짜 원인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B죠. 이 B가 바로 교란 변수예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쓰는 거고 또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우산이랑 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위산억제제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숨어있던 범인, 그 교란 변수는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환자의 질병 중증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의사들은 보통 어떤 환자한테 신약을 처방할까요? 맞아요. 상태가 더 심각하고 위중한 환자한테 먼저 써보겠죠. 근데 이 환자들은 이미 위장관 출혈 위험 자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약이 위험했던 게 아니라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출혈 위험이 높은 더 아픈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형적인 교란 변수가 만든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해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해요. 연구자들이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거든요. 바로 선택 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편향.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연구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방식 때문에
없던 관계가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나는 걸 말해요. 아까 첫 번째 사건의 교란 변수는 원래 있던 관계를 왜곡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없던 관계를 연구자가 만들어내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이 무서운 함정의 정체가 바로 두 번째 용의자, 충돌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콜라이더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이 진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보통 편향은 뭔가를 통제해서 없애잖아요. 근데 이 충돌 변수는 정반대예요. 이걸 통제하려고 건드리는 순간 없던 편향이 뻥 하고 생겨납니다. 그야말로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 같은 존재죠. 자, 그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질문은 이겁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암, 이 두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모든 남성 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사실 둘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연구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비뇨기과에 다니는 남성으로만 딱 좁혀서 연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훨씬 편하겠죠? 네, 바로 여기가 함정의 입구입니다. 바로 이 비뇨기과 방문이 충돌 변수인 겁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발기부전 때문에 비뇨기과에 갈 수 있죠. 또 전립선암 때문에도 비뇨기과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는 두 원인이 비뇨기과 방문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결과 지점에서 꽝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 지점에 있는 사람들만 쏙 골라서 분석하면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는 발기부전과 전립선암이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이상한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데이터 탐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과연 그 대원칙은 뭘까요? 우리의 최종 목표 잊지 않으셨죠?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진짜 길의 효과를 정확히 재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뒷문을 막아라. 이게 바로 교란 변수를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괜한 잡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둘째, 절대 새로운 문을 열지 마라. 이게 바로 충돌 변수죠. 건드려서 없던 문제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 정문을 막지 마라. 이건 매개 변수에 대한 건데요. 원인이 결과로 가는 당연한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다, 아니다, 나쁘다 이런 뉴스 매일 보시죠? 헷갈리잖아요. 바로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인과관계 지도가 그 헷갈리는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더 똑똑하게 읽어내는 날카로운 안경을 씌워주는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 탐정의 비밀 도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음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놀라운 연구 결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든 그냥 믿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에 숨겨진 교란 변수나 충돌 변수는 없을까 하고요. 그 화려한 결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인과관계의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의학 미스터리 탐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